안녕하세요. 금일은 주요 선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선택 변화 및 선박 발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해운 시장에서 선사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연료의 변화를 보면 일반 연료인 화포에서 렌즈 연료, LPG 연료, 메탄올 연료로 전환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암모니아, 수소 연료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많은 선박은 친환경 연료로 렌즈 연료를 채택하여 선박을 발주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은 메탄올 연료를 채택하여 선박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건조 시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이 같은 구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의 선두주자였던 덴마크 머스크 선사는 엔지 연료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환을 고려하기 전 2024년 5월에는 중국 조선해운공사 CSSC의 자회사인 황푸원충조선의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3,5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알려진 연기 배경에는 머스크가 중국 조선소가 제출한 설계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기술력이 부족하여 선박을 취소한다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이며 선박의 건조 슬롯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 선박 취소보다는 설계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선박 건조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머스크 선사 내부적으로 렌즈는 자사선대의 미래 연료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또한 화석연료 대신 새로운 그린 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혁신에 투자할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렌즈 연료의 장점은 옹호하는 회사는 일반 기름 연료인 휘포 대비하여 탱투 웨익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저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탱투 웨익은 선박연료 탱크에서 선박엔진 연소까지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렌즈의 장점을 다시 열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메탄 슬립에 대하여는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메탄 배출에 대하여는 바이오 메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메탄올 연료는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스팀 계지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메탄올의 경우는 바이오 기반의 원료의 생산에 제한적이며 만약 바이오 기반 이산화탄소 소스가 완전히 활용된다면 그린 메탄올 공급은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오 연료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로섬 개념으로 자연 물질로 생산된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 물질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므로 배출이 제로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바이오 연료 생산량이 수요 대비 적기 때문에 연료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큰 역할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린 메탄올의 또 다른 문제점은 파워2X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파워2X 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새로운 풍력 터빈, 태양 전지 및 수력대 및 최대 90%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업장에 100%의 전력을 제공하는 대신 에너지를 낭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비해 바이오 메탄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음식 폐기물이나 시민 폐기물을 소화기에서 분해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탄은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간주되며 화석연료에서 유래된 메탄에 비해 크게 낮은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워2X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연료나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하여 수소, 메탄,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덴마크 머스크 선사는 렌즈 연료 추진 선박으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정황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12척의 렌즈 이중 연료 추진만 6,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를 위하여 한국조선소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는 8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하고 있으나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느린 그린 메탄올 생산과 해상, 탄소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머스크가 렌즈에 투자하여 대체 연료에 대한 베팅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는 경쟁업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국제회사기구, IMO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러피언 커미션에 다가오는 규제 불확실성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렌즈 연료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메탄올에 투자한 궁극적인 이유는 탄소 배출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국제적인 규제는 국가 간 이해가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메탄올 연료에 올인하는 것에 있어 단기적인 비용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렌즈 연료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레이 메탄올과 비교할 때 렌즈는 선주에게 더 많은 이산화탄소 감소를 제공하고 더 효율적인 연료로서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 메탄올은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메탄올 생산량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 메탄올 생산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과 생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박 연료의 확대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 선사의 렌즈 연료 선박으로 해제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선사가 있습니다. 도쿄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일본 컨테이너 운송회사 원선사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만 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열척을 장난 조선소 및 양쯔장 조선소에 발주하였습니다. 지금의 해운 시장에서 선사들은 탄소 저감을 위한 연료 선택과 단기적, 중기적 선박 운용 전략을 국제 규제에 발맞추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전환은 조선소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의 경우는 친환경 연료 관련 기술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중국 조선소의 경우도 인건비 상승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원가 상승을 성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한국 조선소와의 성가 수준에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가의 높고 낮음도 선박 수주에 영향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 조선소가 차세대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